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은 엄마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 딸 하은이는 22년 동안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6살 때 아빠를 잃고 한 번도 엄마를 걱정시킨 적 없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죠. 그런 하은이가 2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점점 하은이를 통제하고 폭행했습니다. 하은이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는 여행을 핑계로 딸을 데려가 더 심한 폭력을 가했고 결국 하은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법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저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데이트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딸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과정이자 더 이상 하은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보물 하은이 왔어.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하은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2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애교가 넘치는 목소리죠. 김수진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우리 보물 왔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응, 엄마 오늘 교수님이 갑자기 조별과제 발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조가 1등 했어. 교수님이 하은이 조가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얼굴이 빨개졌다니까? 하은이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 참 예뻤어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뭐 도와줄까? 괜찮아. 우리 보물은 방에 가서 쉬세요. 곧 밥 차려줄게. 수진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만큼은 정말 바르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남편이 하은이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엄마를 힘들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그런데 말이야. 하은이가 조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남자친구라고 해야 하나? 수진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2살이니 당연히 연애를 할 나이죠. 하지만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은 과 선배야. 진짜 배려심도 많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거든. 하은이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애를 처음 해보는 듯한 설렘이 역력했어요. 그럼 한번 집에 데려와봐.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다. 정말? 와, 엄마 최고야. 하은이는 엄마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수진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박지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인사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은이와 사귀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머, 참 예의 바르네. 들어와서 앉아. 지훈은 정말 좋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하은이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하은이가 어머님 요리 솜씨를 자랑하더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뭐, 많이 먹어. 수진 씨는 지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은이를 아끼는 마음도 진심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지훈 오빠 어때? 지훈이 돌아간 후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고. 그치? 나도 그래.
오빠랑 있으면 내가 공주가 되는 기분이야. 하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딸의 첫 연애를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딸에게 든든한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보면 분명 마음에 들어 했을 거예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딸은 행복했고 엄마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닥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와 지훈이 사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수진 씨였지만 요즘 들어 뭔가 하나 둘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봄을 왔어.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들어온 하은이였지만 수진 씨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거든요. 응, 우리 보물, 오늘은 좀 늦었네? 응, 도서관에서 지훈 오빠랑 같이 공부하다가 늦었어. 하은이는 가방을 소파에 놓더니 부랴부랴 긴 소매로 손목을 덮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게 뭐지? 하은아, 잠깐만. 수진 씨가 딸의 손목을 살짝 잡았을 때였습니다. 긴 소매 사이로 보라색 멍 자국이 살짝 보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손목에 멍이 왜 이렇게? 하은이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손목을 감췄습니다. 아, 그냥 핸드폰 떨어뜨렸어. 주우려다가 넘어지면서 옆 책상에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부딪혔다고? 언제? 이렇게 멍이 들 정도면 많이 아팠겠는데? 아냐, 엄마, 별거 아니야. 처음에만 아팠지. 이젠 아프지도 않아.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자꾸 손목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도 찜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봐봐, 엄마가 봐줄게. 아니야, 엄마 괜찮다니까. 나 방에 가서 좀 쉴게. 하은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 더 추궁하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띠리링. 하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지훈 오빠다. 하은이는 평소처럼 밝게 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응, 지금 엄마랑 밥 먹고 있어.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뭔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응? 아, 알겠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수진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오빠, 나 지금 전화 받기 좀 그런데 나중에 걸게. 뭔데? 급한 일이야? 수진 씨가 작은 소리로 물었지만 하은이는 들은 채 만체하고 그냥 응, 응 하면서 전화를 급히 끊어버렸어요.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뭐라 그래? 아니야, 그냥 과제 때문에 그래. 하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눈에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밤 하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수진 씨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미안해, 엄마 앞에서 전화 받아서 응, 알겠어. 다음부터는 그럴게.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수진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게 연인 사이의 대화가 맞나? 뭔가 이상했어요. 하은이가 자꾸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일찍 가야 해. 오빠가 일찍 만나자고 해서. 그래. 아침도 안 먹고? 응, 밖에서 먹기로 했어. 다녀올게. 하은이는 서둘러 나갔지만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수진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은이의 목 부분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하은아, 잠깐. 하지만 하은이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의 손목 멍, 어색한 전화 통화, 그리고 목에 자국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또다시 지훈의 전화가 왔습니다. 응, 오빠. 아, 맞다. 미안, 깜빡했어. 하은이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계속했어요. 수진 씨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하은이에게 해코지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데이트 폭력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다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수진 씨는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그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은이와 지훈이 사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은이의 인사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밝기가 사라진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 우리 보물 왔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지훈 오빠랑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 늦었지 뭐. 하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은아, 근데 여름에 웬 긴팔과 긴 바지야? 하은이는 평소에 절대 입지 않던 긴팔 니트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말이에요. 응, 요즘 실내에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팔 입고 가디건 챙겨 다니면 될 텐데. 아니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난 그냥 이게 편해. 하은이는 자신의 팔을 꽉 감쌌습니다. 수진 씨는 며칠 전 봤던 손목에 멍 자국이 떠올랐어요. 그때 하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야. 하은이의 대학 친구 민지였습니다. 하은이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아이죠. 나 요즘 바빠서. 응, 다음에 만나자. 전화를 끄는 하은이의 표정이 우울해졌습니다. 민지가 뭐래? 오랜만에 연락했네. 응,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잖아.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데?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잖아.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늦을 거야. 늦는다고? 얼마나? 지훈 오빠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 그럼 몇 시쯤? 엄마가 걱정되잖아.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들어올 것 같아. 뭐? 외박을 한다고?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 사실은 오빠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고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해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뭔가 자신도 확신이 없는 듯 했어요. 하은아, 엄마는 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도 지훈 오빠 만나봤잖아. 걱정하지 마.
하은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서였어요. 새벽 3시쯤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쯤 하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은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응, 오빠랑 밤새 영화 보느라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은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짜 괜찮아? 혹시 지훈이가 너한테 손찌검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수진이는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그러지 않아. 하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 입을지 고민돼? 응. 지훈 오빠가 이 옷은 별로라고 해서. 하은이는 평소에 즐겨 입던 예쁜 원피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별로라고? 사람들도 다 이쁘다고 그러고 너도 제일 좋아하는 옷이잖아. 근데 오빠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다른 남자들이 쳐다본다고. 노출이 심해? 그게 어디가 노출이 심한 옷이야? 그 원피스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전혀 노출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빠가 싫어하니까. 하은이는 결국 긴팔 셔츠와 긴 바지를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 하은아,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네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엄마, 나, 응, 말해봐.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은이는 다시 감정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응, 민지야, 하은이 엄만데. 아, 이모. 안녕하세요. 민지야, 혹시 요즘 하은이랑 연락해? 아니, 요즘 오히려 하은이가 연락을 안 받아요. 만나자고 해도 계속 바쁘다고 하고. 그래, 언제부터? 남자친구 생긴 다음부터요. 저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수진 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지야, 혹시 지훈이라는 애 알아? 아, 하은이 남자친구요? 네, 몇 번 봤어요. 네가 볼 땐 어때? 하은이한테 너무 간섭이 심하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하은이도 너무 눈치 보고. 수진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어요. 다음 날 하은이는 또 외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을 거야. 또, 어제도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왔잖아. 괜찮아. 오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정말 괜찮아? 억지로 가는 건 아니야? 억지가 아니야. 나도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하지만 하은이의 표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하은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하은이가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어요. 수진 씨의 걱정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하은이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보여왔던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 우리 보물 왔네. 오늘은 좀 생기가 도는데? 엄마 나 결심했어. 하은이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결심했는데? 나 지훈 오빠랑 헤어지기로 했어.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이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오빠가 집착도 너무 심하고 간섭도 너무 심해.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 같았어요. 우리 보물이 용기를 냈구나.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내일 오빠한테 꼭 말하고 올게. 그날 밤 하은이는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도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오후 하은이는 지훈과 만나러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혹시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 하은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평소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는데도 하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6시쯤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 하은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억지로 밝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늦는다고? 무슨 일이야? 헤어진다고 말했어? 오빠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했어.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여행 갔다 오재. 여행? 갑자기? 수진 씨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은아, 그냥 집에 와.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엄마 괜찮아.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더라고. 이번 여행을 계기로 오히려 둘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아.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은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 하은이는 여전히 연락이 두절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그래도 하은이가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닌데. 수진 씨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수진 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따르릉.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하은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현재 김하은 씨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수진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시민이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고 수진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의식은 언제 돌아와요? 의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왜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수진 씨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은아, 엄마야. 눈 좀 떠봐. 수진 씨는 목 놓아 절규했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하은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뇌사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수진 씨는 하은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하은아, 안 돼. 엄마를 두고 가면 안 돼. 너 없이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은아. 제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줘.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비.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1시 47분입니다. 하은이는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딸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보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은 목 놓아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수진의 우는 소리가 병원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은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었지만 수진 씨의 마음은 슬픔보다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지우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하은이를 묻고 난 후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수진 씨는 하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하은이가 마지막에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오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다. 내일은 꼭 가서 결판을 내야지. 수진 씨는 일기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지훈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지훈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수진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딸이 죽었다고요. 그 새끼가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수진 씨는 딸의 죽음이 그냥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수진 씨는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절망했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그냥 사고로 묻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직접 찾아낼게, 하은아. 수진 씨는 하은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지훈이 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 열람을 요청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관련자가 아니시면. 제 딸이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어요. 경찰 수사 관련입니다. 그래도 영장이나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만. 수진 씨는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제발이요. 제 딸이 죽었어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요. 관리소장은 고민하다가 결국 수진 씨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보시고 가세요. CCTV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수진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일주일 전 오후 4시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은이가 지훈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은이는 저항하고 있었고 지훈은 하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 딸이 맞아요. 화면 속 하은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전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영상을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발요.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관리소장은 망설이다가 USB에 영상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치료했던 의사를 다시 만났어요. 선생님, 제 딸의 상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단순한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몸 곳곳에 이전부터 있었던 상처 흔적들이 있었고, 특히 목과 팔목 부분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상은 머리 부분인데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제 딸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학적으로는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진 씨는 의료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유족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하은이가 마지막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니? 아, 이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하은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 오빠가 무서워졌다고. 헤어지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고. 수진 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그걸 진작 말하지 않았니? 하은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모. 아이고, 비밀로 할 걸 비밀로 해야지.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는 없었어? 마지막에 만났을 때 몸에 멍이 많았어요. 물어보니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상했어요. 민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오빠가 하은이 핸드폰을 항상 확인했어요. 누구랑 연락하는지, 어디 가는지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의료 기록도 있고 증언도 있어요.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살펴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것들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요? CCTV는 다툼은 보이지만 폭행 장면은 아니고 의료 기록도 추정일 뿐이고 그럼 뭘 더 가져와야 하는데요? 결정적인 물증이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수진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제 딸이 죽었는데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최선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의 방에서 수진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포기 안 할게. 법이 널 지켜주지 못했다면 엄마라도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수진 씨는 노트에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CCTV에서 하은이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의료 기록상 지속적인 폭행의 흔적, 친구 민지의 증언, 하은이의 일기장. 이 정도면 충분해. 경찰이 안 해준다면 내가 직접 해야지. 수진 씨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박지훈, 이 개놈아.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 내가 꼭 찾아서 반드시 콩밥을 먹여줄 테다. 우리 하은이한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줄 테니 기다려라. 복수를 위한 계획이 수진 씨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수진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이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여론의 힘을 빌려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제목,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엄마입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수진 씨는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딸을 데이트 폭력으로 잃은 엄마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 박지훈이 제 딸을 통제하고 폭행했습니다. 딸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행을 핑계로 데려가 더 심한 폭력을 가했고 결국 딸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CCTV에는 딸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찍혔고 의료진은 지속적인 폭행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며 사고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가해자 박지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하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응원해요. 경찰이 왜 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SNS에 공유할게요. 수진 씨는 글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청원, 제목,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정의로운 수사를 요구합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김수진입니다. 제 딸 22세 김하은은 남자친구 박지훈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묵과한다면 더 많은 하은이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청원을 올리고 나서 수진 씨는 SNS에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청원 동의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대전방송국 사회부 기자입니다. 청원 글을 봤는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수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인터뷰 당일 수진 씨는 하은이의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 하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한 번도 엄마를 걱정시킨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의 바르고 하은이를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은이가 변해갔어요.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옷차림도 통제받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증거 부족이라며 사고사 가능성을 제기해요. CCTV에 딸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있고 의료진이 폭행 흔적을 확인했는데도 말이에요. 가해자는 아예 잠적해버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하은이의 억울함을 꼭 풀어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연락드리는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더불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면 다른 경로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유가족 모임 대표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함께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수진 씨는 유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혼자 싸웠어요. 하지만 함께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변해요.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고 국회에서도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이들과 함께 연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원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여론의 관심이 크고 상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박지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도록 해봐야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집에 돌아와 하은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여론의 힘이 법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진짜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8챕터 기억하는 힘. 재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 후 경찰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박지훈을 체포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어디서 찾았나요? 부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잠적했던 건데 시민 제보로 발견됐습니다. 지훈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여행이라는 핑계로 하은이를 펜션에 데려가서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하은이가 끝까지 헤어지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밀쳤는데 하은이가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딸이 죽었다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번 법정에 참석했어요. 피고인 박지훈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행을 핑계로 감금한 후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의 결과입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수진 씨가 수집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은아, 엄마가 해냈어. 법정을 나서며 수진 씨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5년이 우리 하은이 목숨값일 수는 없죠.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이 피해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진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은이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어. 수진 씨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준비하면서 수진 씨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은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었던 시민들이 후원을 해주었고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약속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가족 모임의 다른 어머니들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수진 씨의 첫 번째 활동은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폭력이 있습니다. 수진 씨는 하은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당사자라면 더욱 용기를 내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강연이 끝나면 학생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수진 씨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의 두 번째 활동은 피해자 지원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연결, 도움을 제공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상담 전화가 울릴 때마다 수진 씨는 정성껏 응답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를 상습적으로 때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수진 씨는 하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벌써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도왔어요.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도 50개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은이의 사건을 계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네요.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이룬 거예요. 우리 하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박민영입니다. 작년에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폭력적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은 언니와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수진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년째 되는 하은이 기일, 수진 씨는 집에서 조용히 추도했습니다. 거실에는 하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하은이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하은이 20살 생일에 찍은 사진 앞에서 수진 씨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하은이와 그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 하은아. 수진 씨는 사진 속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지켜지고 있어. 어제도 한 아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네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 우리 보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사진 속 하은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내가 남긴 의미를 찾았어. 너는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수진 씨는 하은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의 영원한 보물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던 봄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보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하은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진 씨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나의 보물 하은아, 영원히 사랑해.